씨와 함께하는 스텝 2 문제로 다가가는 수능 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네, 오늘 엄청 신나가지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준호 감독님 때문에. 다들 똑같은 뉴스를 여러 번 포털 사이트나 또는 실시간으로 해주는 이 오스카상 시상식을 보고 와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저도 되게 신나가지고 녹화하기 전에는 조금 일찍 와서 한번 쭉 이렇게 보고 오거든요. 근데 이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막 기사 또 보고 그 밑에 댓글 보고 막 이러느라고 막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너무나 기쁘고요. 진짜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쁘고 무엇보다 봉준호 감독님이 그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내에서 알 수 있잖아요. 어쩜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한 2분 남짓 되는 수상소감을 어쩜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짧은데도 많은 내용들을 담고 또 선배 감독님에 대한 예우도 담아서 어쩜 저렇게 재밌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멋있는 건 외모가 멋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맨날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 자체가 멋있는 거. 머리 모양도 막 이러고 막 그 어떤 배우보다는 외모상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짜 기쁘네요.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막 찾아보셨나요? 네, 그래서 재개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다시 한번 보러 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막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38쪽이 되겠고요. 수능 특강 1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를 모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에요.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지 1단원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건 한 3-4문제 정도. 4문제, 3-4문제 정도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01, 수능 특강 똑같이 01이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해서 사회문화 현상하고 뭐하고 비교했었지? 이 생각나는 거지. 자연현상하고 비교했던 거. 실제 사례가 나오면 이게 사회문화 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면 사회문화 현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인데 그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를 잘 살펴보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만 보니까 얘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수능 특강의 두 번째 주제 역시 연구 방법이었고 양적 연구하고 그리고 질적 연구가 있었죠. 그쵸? 이거 비교하는 것. 플러스 연구할 때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모두 자료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의 03 해서 자료 수집 방법. 지난 시간까지 쭉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망의 수능 특강 04 교과서로 치자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왔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윤리라고 썼는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는 탐구 태도와 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태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윤리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사회문화 현상의 1번 공부할 거 1번 탐구 태도. 탐구 태도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탐구 태도가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로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얘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능 특강으로 따지면 거의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탐구 절차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양적 탐구 절차 기억나? 양적 탐구 절차.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양적 탐구 절차 가운데서 반드시 같이 중립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이게 2번입니다. 같이 중립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같이 개입해도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되어서는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알아두어야 되고 얘는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지로. 그리고요, 바로 연구 윤리입니다. 세 번째. 얘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를 공부하게 되고 여러분 딱 보면 사실은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안 나왔어요, 그동안. 연구윤리는 2018 수능 그리고 6월에는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설 검증, 탐구 절차와 관련해서 가설 검증하는 부분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수능 특강으로 치면 1, 2, 3에 비해서는 막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총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큰 그림으로 수능 특강 38쪽에 봐봐. 38쪽에 보면 태도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39쪽 중간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보면서 하고 있죠. 39쪽 중간에 보면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즉 탐구 절차 속에서 가치 개입해야 되고 가치 중립해야 되는 단계.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연구, 윤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딱 들어왔죠. 이제 차근차근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을 다 뜯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스텝 2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연구 태도와 윤리. 38쪽입니다. 38쪽. 38쪽 제일 위에 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필요한 태도 해서 성찰적 태도부터 해서 태도가 모두 몇 가지 나오냐면 4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38쪽에 제일 위에 성찰적 태도 있어. 중간에 뭐 있지? 객관적 태도 있어. 객관적 태도. 그리고 39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보세요. 뭐 있어? 개방적 태도 있어. 그리고 보기 아래 보면 상대주의적 태도 있습니다. 좋아.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 필요한 태도부터 하는데 태도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가 뭐냐면 시옷 2개. 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 2개야. 기억 2개. 그래서 성찰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다. 먼저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가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찰적 태도는 반성하다 할 때 성자, 관찰하다 할 때 찰자.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거 왜 그렇지? 라고 한 번쯤 의문을 품어보는 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 그것이 초래할 결과들을 왜 그렇지? 능동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표시한 부분들이 성찰적 태도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나와요. 명절이 되면 여자들이 음식을 하고 남자들은 차례상 이런 것들을 보고 여자들 위주로 집안 막 그 일이,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그게 여자 일이고 남자 일이니까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성찰적 태도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구자가 연구 과정 전체를 되짚어보는 태도. 이 되짚어본다는 게 반성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태도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필요성 한번 읽어보고요. 성찰적 태도는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이 돼. 반성적으로 관찰하고 왜 그런지 능동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의미와 관련해서 체크를 했어요. 이제 성찰적 태도 봤어. 두 번째 뭐라고? 시옷 2개, 기억 2개. 가운데 낀 기억, 객관적 태도죠.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필요한 거, 객관적인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 탐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는 태도다. 당연히 의미 이해되시죠? 이대로 나와요.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주관적 가치, 편견,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게 개념 정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사실로서의 특징만을 파악하는 것. 가서 우리가 39페이지에 2번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에서 또 거기 2번에 사실과 가치 구분하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참 거짓, 진위 판단이 가능한 거. 가치는 정말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가치관이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사실로서 보는 거지. 참거짓 판단할 수 있는 사실로서의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거지. 가치를 개입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지. 바로 그래서 사실로서의 특징만을 파악하는 태도. 이게 바로 객관적인 태도입니다. 키워드예요. 필요성. 연구자도 주관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이며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와 달리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현상은 연구자로부터 엄격히 분리하기가 어려움. 여기 분리하기가 어려움. 이런 말들이 참 진짜 추상적이고 사회학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수능특강에 여기 개념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38페이지 여기 날개 쪽에 작은 글씨 제일 위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까? 탐구자와 탐구 대상의 분리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분리 문제. 얘는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특징할 때도 제가 짚어준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와 달리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탐구는 탐구자가 사회문화현상과 완전히 분리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자연현상 연구는 탐구 대상하고 연구자하고 분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혈액을 가지고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O형으로 나와라 이렇게 같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연구자가 하든 그 혈액형을 검사하는 그 대상하고 연구자는 여기 같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분리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연구는 탐구자가 사회문화현상과 완전히 분리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학자라고 하는 연구자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와 정치문화를 탐구한다라고 할 때 지역주의, 정치문화 이게 탐구 대상이에요. 이미 그 학자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며 그렇죠? 또 우리나라 지역주의와 정치문화 현상 속에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해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탐구자와 탐구 대상이 한번 써줄까? 탐구자와 탐구 대상이 완전히 잘 분리될 수 있다. 분리가 잘 된다. 라고 전제하는 연구가 양적 연구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 자연과학처럼. 탐구자와 탐구 대상이 엄격히 분리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은 질적 연구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켰었잖아요. 암튼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필요한 게 무엇이다? 객관적인 연구다. 이거야. 객관적인 태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태도. 다시 정리하자면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연구자가 사회문화 현상 속에 들어가 있어 이미. 그래서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게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야. 되었어요? 네,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연구자도 주관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이며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연구자로부터 엄격히 분리하기가 힘듦. 앞에 사례에서 이해되셨죠? 연구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객관적인 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겠어? 연구 결과가 왜곡되겠죠. 지역주의와 한국의 정치 문화 하는데 자기도 어떤 지역에 속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객관적인 연구가 되게 어렵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객관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위의 그림은 1998년 모 해외 경제 잡지에 수록된 자료 중 일부로서 매일 직원과 사장이 받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당연히 누가 월급 훨씬 많이 받겠어? 네, 시간당 임금이에요. 그림은 직원과 사장의 조사 기간 동안 시간당 임금액을 그대로 비교한 것이에요. 보니까 사장은 훨씬 높고요. 직원은 낮습니다. 그렇죠? 네, 됐죠. 그런데 이 자료를 다음과 같이 가공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볼까요? 네. 오른쪽 그림은 직원과 사장 모두 조사 똑같은 자료인데요. 조사 최초 시기에 시간당 임금액을 100으로 치환하여 100으로 바꿔서 그 수치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6배로 굉장히 빨리 오르는데 사장의 시간당 임금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덜 오른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조사 시점에 10,000원이었다고 해봅시다. 10,000원이고 10,000원.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시간당 임금이 60,000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60,000원. 그리고요. 사장의 시간당 임금은 10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00,000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500,000원이 된 거야. 여러분 보다시피 어떠냐면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내면 사장의 시간당 임금 훨씬 저 높은 데 있지. 100,000원에서 1,500,000원 간 거. 그렇죠? 그리고 직원은요. 10,000원에서 60,000원 간 저 아래에 있어요. 저 뭐 이 수치랑 지금 다르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내볼 수, 직원들은 이렇게 적고 사장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증가율로 따지는데 똑같이 100으로 치환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100으로 치환해서 하게 되면 직원들의 경우는 몇 배 오른 거야? 6배 오른 거지. 그래서 이 시점부터 6배 올랐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사장의 임금은요? 절반밖에 안 올랐어요. 100,000원이었는데 500,000원 오른 거야. 그중에. 그래서 1,500,000원이 된 거지. 그래서 사장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훨씬 낮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100으로 치환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6배 오르고 훨씬 덜 오르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가공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가공하면 의도를 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연구자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면 이렇게 제시하겠죠. 니네 이렇게 많이 올랐어. 사장 임금은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라고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봤습니다. 이제 2개 있어. 성찰적 태도, 그렇지. 객관적 태도. 그 다음에 기억 하나.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인 건 뭐냐면 열어두는 거지. 열어두는 거. 널리 열어두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자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여기 포인트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그대로 연결해서 그리고요.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문제에서 그러면 개방적 태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되기 전에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태도, 다양하다, 다른 주장이 있음을 인정한다, 비판을 허용한다, 가설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다 개방적 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좋아요. 예. 필요성. 과학적 연구의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증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리가 아님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을 항상 허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이론은 무조건 옳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성찰적, 객관적, 그리고 개방적이야. 마지막 뭐지? 네,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는 문화 파트에서도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돼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떠나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그 사회의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그래서 그게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죠. 뭐 이건 너무나 많은 사례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밥 먹는 나라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각에서 그 나라의 종교적 관점이라든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지. 어떻게 침을 뱉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 더러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입장에서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동일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특정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가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결론을 맥락이나 배경이 다른 사회에서 맹목적으로 적용하려는 건 지양해야 되겠다. 그 사회 입장 속에서